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도태우 변호사를 극우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최근 한겨레 신문 심우삼 기자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11일 수십억 보조금 자유총연맹에 집결하는 극우들 총선 개입하나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2023년도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는 이 기사 중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지난 5월 청년미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온 극우단체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지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후에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런 내용을 기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과 기사 안에서 각각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겨레 이 기사가 나간 뒤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관련 기사에서 저에 대한 극우 표현을 삭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드린다면서 오늘 내로 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심우삼 기자와 한겨레 신문 모두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도태우 변호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신문이 그 관련 기사의 극우 표현을 삭제하지 않자 8월 15일 대검찰청에 모욕죄 혐의로 심우삼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도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한겨레 해당 기사가 극우 또는 극우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폄훼한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극우는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종족 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라는 특성으로 대표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 밖에 위치하는 개념이기에 자유민주주의와 극우는 개념상 한 사람 속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소인 즉 심우삼 기자가 속한 한겨레 신문이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주체사상파야말로 김일성 민족으로 변형된 우리 민족 지상주의,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반인도적 폭력의 옹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극명히 보여주는 수령 절대주의를 핵심으로 하기에 개념상 극우의 분류에 부합한다. 물론 북한은 스탈린적 전체주의의 극한이기도 하기에 극좌의 개념에도 동시에 부합하는 역사상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말과 개념, 특히 정치적 용어는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뿌리를 가진 것이기에 주관적인 해석은 객관적인 의미의 한계를 지니며 자의적인 의미 부여로 무한정 자신의 언어 오용과 남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 아무리 주관적인 뜻으로 모욕적인 언어 사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언어 사용이 되는 한계치를 넘게 되면 규범적 세계에서는 모욕적 언어 사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피고소인인 심우삼 기자는 기자로서 세상 전체와 만인을 향해 외치는 사람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기사를 작성한 것이기에 자의적인 생각과 분류, 인식 틀에 따른 개념 사용이란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엄중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극우라는 말의 출발점이 나치즘을 지칭한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나치즘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인류 문명에 공적으로 낙인 찍혀 있다. 극우라는 지칭이 공적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심각한 모욕적 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극우들이라고 기사에 쓰는 것은 함부로 여러 사람들을 싸잡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라고 쓰는 것과 동종의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또 고소장에서 고소인 즉
자신의 활동은 극우와 연관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고소인은 2019년 도서출판 세이지에서 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치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그 1부의 제목은 주사파에 도전하다이고 3부의 제목은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정방향이다 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소위 87학번으로 87년 헌법이 태동되던 때 신입생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 격동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의 정신이 영미법, 보통법의 적법 절차 원리를 핵심으로 한 높은 단계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임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민주화를 말하면서 사실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1989년 이래 동구권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알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고소장에서 밝힌 이 부분 내용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세력들이 입으로는 뭐 인권이니 민주니 정의니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말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강도 높게 경고한 바가 있죠. 거의 같은 지금 인식을 도태우 변호사가 고소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저는 1987년 헌법의 의미와 지향을 깨닫고 난 뒤 늦은 나이에 새로 법 공부를 시작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약 6년 전부터 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발언하고 행동한 내용은 모두 법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확산에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수많은 제 발언과 행동 어디에 종족 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는가라고 한겨레와 시무삼 한겨레 기자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어서 피고소인 즉 시무삼 한겨레 기자는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온 극우단체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지냈다. 2. 앞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3. 이후에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 4.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는 4가지의 활동을 이 사건 기사문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 변호인단 참여와 4. 국민의힘 정당 최고위원 출마를 극우 활동으로 본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피고소인인 심우삼 기자의 인식이야말로 심각하게 반헌법적인 것이라 하겠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1. 탄핵이 무효라는 주장. 정확하게 말하면 탄핵 과정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법률가적 양심과 식견에 따른 주장이 극우 활동이라는 것인가? 이 또한 상식 밖이다.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라는 명칭은 일견 과격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근대화혁명이라는 말에도 우리는 비유적으로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태극기혁명이라는 것이 러시아혁명처럼 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말이겠는가? 아니면 태극기가 상징하는 건국 이념을 획기적으로 되살려내자는 비유적인 말이겠는가? 그 단체 이후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고소인 즉 도태우 변호사 자신이 대표로 있던 약 3년간 그 단체는 어떠한 비밀 조직도 비밀 강령도 폭력적인 행동도 없었고 공개적인 집회, 행진, 성명서 발표가 활동의 전부였다. 이것이 극우 활동이라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면 극우인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도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 그 진상규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교모 단체도 극우인가? 특히 고소인은 강력한 사후검증과 법적인 절차를 통한 진실규명활동에 주력해왔는데 이렇게 사법적인 절차를 중시하여 최대한 자유민주 헌법 제도적인 해결을 추구했던 활동이 어떻게 극우와 연관된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한겨레의 이 심우삼이란 기자가 도태우 변호사를 극우 운운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얘가
무식해도 한참 무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뒤틀려도 한참 뒤틀린 기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를 극우라고 한다면 심우삼 기자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 신문은 정말 문을 닫아도 벌써 문을 닫아야 할 그야말로 강성좌파, 도태우 변호사를 극우로 주장하는 기준에 따르면 극좌도 그런 극좌가 없는, 왜냐하면 극우든 극좌든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폭력활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폭력활동과 관련해서 일체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최대한 평화적인 법적인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발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심우삼 기자가 속해 있는 한겨레는 대단히 폭력적인 한국의 강성좌익 세력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심우삼 정도 되는 애가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극우 운운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이번에 아마 도태우 변호사가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심우삼 기자가 이제 당연히 앞으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극우로 운운한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거는 소위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한국 사회에서 극우라는 표현은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극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 극우 운운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러면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태우 변호사는 또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즉 한겨레의 심우삼 기자는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했다라면서 피고소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하였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방향에서 일관되게 활동해온 변호사를 함부로 극우라 지칭하며 기사문을 작성하였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지닌 직역이다. 누구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면서 법치 수호와 인권 보호에 노력해온 변호사를 함부로 나치와 히틀러에 연관되는 극우라고 부른다면, 게다가 그런 행위를 세상 모든 이가 모여있는 광장에서 앰프를 통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터넷 기사문 작성으로 허용한다면 정당한 법질서와 법적 보호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피고소인 즉 심우삼 기자는 게다가 제목에서 극우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독립성과 다양성을 지닌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싸잡아 조폭들처럼 부름으로써 배가적인 모욕을 자행한 것이다. 피고소인인 심우삼 기자는 고소인 즉 도태우 변호사에 대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회 상규, 공익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모욕죄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고소장 후반부에서 건전한 자유민주 국가의 법질서와 그에 따른 진정한 자유의 발전을 위해 법적인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할 때만 방종 및 무책임과 구분되는 진정한 자유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피고소인 즉 한겨레신문 심우삼 기자의 인터넷 기사문 게시 행위는 고소인 즉 도태우 변호사 본인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니 이를 엄정히 수사하여 정당한 법적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월 한겨레신문과 비슷한 강성좌파 성향 언론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자신을 극우 성향의 변호사 운운한 기사를 작성하자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그 관련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대해 경고하자 오마이뉴스는 그 직후 기사에서 극우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마 오마이뉴스도 도태우 변호사의 경고를 받고 검토를 한 끝에 만약 이 극우라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도태우 변호사가 법적으로 고소할 것이 거의 분명하고 법적으로 자신들이 이기기 어렵다고 아마 판단해서 이례적으로 기사가 나간 직후 바로 기사에서 극우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이번에 1차적으로 도태우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한 관련 기자, 즉 심우삼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선례를 참고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계속 가서 과연 한겨레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심우삼 기자가 도태우 변호사의 고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아마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검찰, 경찰 또 대한민국 법원이 제대로 된 검사, 경찰관, 판사들이라면 이 건에 대해서 도태우 변호사를 극우운운한 한겨레신문 심우삼이라는 친구의 기사가 얼마나 무리한 기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 한국에 워낙 이상한 판사나 혹은 뭐 경찰관 혹은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확실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과 법적 판단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이 건에 대한 결론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